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난 53년 동안 마지막 아폴로 우주 비행사가 이곳을 떠난 이래로 우리는 달에 대해 이해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죽은 돌덩어리, 회색의 동반자, 지질학적으로 조용하고 완전히 지도화된 곳. 그러던 중 2026년 네 번째 달의 여섯째 날, 오리온 우주선에 탑승한 4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의 반대편, 지구와 항상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부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몇 시간 만에 그 편안한 환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리드 와이즈먼, 빅터 글로버, 크리스티나 쿡, 제레미 헨슨입니다. 이들은 아르테미스2의 승무원이며 여성이자 흑인 우주비행사, 비미국인이 지구 궤도를 넘어선 첫 사례입니다. 그들은 2026년 네 번째 달의 첫째 날 저녁 6시 35분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어 나사가 이제까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 위에 탑승했습니다. SLS는 높이가 322피트이며 발사 시 880만 파운드의 추진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들은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단 한 번의 연소로 지구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궤도는 자유귀환이라고 불리며 우주선의 엔진이 완전히 고장 나더라도 달의 중력이 그들을 돌려보내고 지구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아폴로 13호도 1970년에 같은 궤도를 따랐습니다. 이는 달로 가는 가장 안전한 경로이며 이로 인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엔진 고장에 대한 완전한 대비를 포함합니다. 그들이 달의 뒤편을 지나며 대략 4,670마일 위에서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외딴 존재가 되었습니다. 40분 동안 달 자체가 그들의 우주선과 지구 사이의 모든 라디오 신호를 차단했습니다. 휴스턴의 목소리도 없고 텔레메트리도 없고 중단 명령도 없으며 그저 침묵과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상처 입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비행의 조종사인 빅터 글로버는 블랙아웃이 발생하기 전에 미션 컨트롤에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정확한 말은 비행 중에 인류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44분에 신호가 끊겼을 때 그 넷은 그 상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달의 반대편이 왜 그렇게 불안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매일 밤 보는 쪽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쪽, 즉 지구를 향한 쪽은 마리아라는 광활한 어두운 평야로 덮여 있습니다. 고대의 용암 흐름이 거대한 분화구를 채우고 수십억 년 전에 평평한 현무암 바다로 식었습니다. 가까운 쪽의 31%가 이 화산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세기 동안 그린 얼굴, 즉 친숙한 달의 모습을 제공합니다. 반대편은 그중 거의 없으며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매끄러운 평야 대신 반대편은 분화구가 쌓여있는 벽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그것은 마치 40억 년 동안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편의 지각은 가까운 쪽보다 대략 50km 두껍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요 이론은 달의 남극 근처에서 발생한 대격변적인 충돌에 관한 것으로 그 충돌은 내부 전체의 열의 흐름을 일으키고 희귀한 원소와 방사성 물질을 가까운 쪽으로 밀어내었습니다. 그 충돌로 인해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보존된 분화구가 남겨졌습니다. 남극 아틀킨 분지입니다. 대략 2,500km에 걸쳐 있으며 최대 1,300km 깊이로 솟아 있습니다. 만약 미국 지도 위에 놓는다면 텍사스에서 버지니아까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 가장자리에 있는 산들은 달에서 가장 높은 산들 중 하나로 해발 8,500m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바닥 아래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2019년에 베일러 대학교의 행성 지구물리학자인 피터 제임스가 이끄는 팀은 나사의 그레일 미션에서 얻은 중력 데이터를 루나 재탐사 궤도선의 지형 측정과 결합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분지의 표면 아래 300km 이상 깊이에 위치한 질량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최소한 218 퀸틸리언 킬로그램의 밀도 있는 물질 덩어리입니다. 제임스는 이것을 하와이의 큰 섬보다 5배 더 큰 금속 더미를 지하에 묻는 것과 대략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분지 바닥을 반 마일 이상 아래로 끌어내릴 만큼 무겁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그것이 처음 구멍을 뚫은 소행성의 금속 코어라는 것이며 여전히 40억 년이 지난 지금도 달의 멘틀에 박혀 있습니다. 마치 몸이 결코 밀어낼 수 없었던 총알 조각처럼 아르테미스2의 승무원은 이 분지의 동쪽 가장자리를 그들 자신의 눈으로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로봇 카메라를 통해서도 궤도선에 처리된 데이터를 통해서도 아닌 그들의 우주선의 창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비행 경로는 반대편의 올바른 부분을 지나지 않았고 그들의 타이밍은 적절한 태양 조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아르테미스2의 궤도는 설계상 달라서 승무원의 관점에서 반대편의 대략 21%를 직접적인 햇빛에 노출시켰습니다.
인간이 결코 직접 목격하지 못한 특징들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비행 중 과학적 목표 중 하나는 오리엔탈 분지로 가까운 쪽과 반대편의 경계에 걸쳐 있는 거의 600m 너비의 충돌 자국입니다. 이는 38억 년 된 것으로 궤도에서 보면 달의 서쪽 가장자리에 박힌 관역처럼 보입니다. 승무원은 아이슬란드와 기타 화산 지형에서 몇 달 동안 훈련하여 지질학적 특징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전문 과학자가 아니며 조종사와 엔지니어입니다. 쿡은 최근에 작은 충돌 분화구가 고대 표면에 비해 충격적으로 밝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흐릿한 회색 지형 위에서 흰색으로 빛나는 작은 바늘 구멍들에 비유했다. 먼 쪽에 도달하기 전에 승무원들은 가까운 쪽에서 가장 신기한 특징 중 하나를 관찰했다. 리나 감마는 달의 표면에 펼쳐진 밝은 소용돌이 패턴으로 마치 누군가가 어두운 바위 위에 흰색 브러쉬로 긁어낸 듯 보인다. 이곳은 고도가 없다. 분화구도 아니고 화산 퇴적물도 아니다. 지각 아래의 국소적인 자기 이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평평한 광학적 표시다. 달은 전 세계적인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십억 년 동안 그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화된 바위에 흩어진 패치들은 지각에 남아있다. 마치 그것을 보호하던 무언가의 유령처럼. 리나 감마는 이러한 패치 중 하나 위에 위치해 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자성이 태양풍의 날씨로부터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그 밝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아르테이무스 이 과학팀은 이를 우선 관찰 대상으로 표시했고 승무원들은 지나치며 이를 촬영했다. 글로버는 태양이 비추는 부분과 그늘진 부분의 경계를 이루는 테르미네이터에 매료되었다. 이 경계선에서 분화구들은 변모한다. 햇빛이 그 가장자리에 극단적인 각도로 비치면서 그림자가 깊어서 마치 달의 중심까지 뚫고 들어간 구멍처럼 보인다. 글로버는 테르미네이터가 마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라디오로 전송했으며 빛의 섬과 계곡들이 달의 중심으로 곧장 떨어질 수 있는 블랙홀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크리스티나와 제레미 헨센은 동시에 먼 쪽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되고 큰 헤르츠푸릉 분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바발로프 분화구를 촬영하고 있었다. 휴스턴의 과학평가실은 실시간으로 관찰 계획을 업데이트하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승무원에게 새로운 지침을 전달하고 있었다. 승무원들은 또한 어떤 궤도 이미지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 표면의 색상 변화도 주목했다. 가까운 쪽의 갈색과 녹색, 특정 지역의 미세한 파란색 색조, 인간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색조의 뉘앙스들이지만 카메라는 이를 평면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색상 변화는 광물 조성과 표면 특징의 상대적 나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는 달의 지질, 역사 지도를 재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 설명은 단순한 시가가 아니다. 이는 먼 쪽에 대한 진정으로 불안한 무언가를 만지작거린다. 2023년에 연구자들은 먼 쪽 표면 아래에 묻힌 열적 이상을 발견했다. 이 지역은 약 50km 넓이로 주변보다 대략 10도 셀시우스 더 따뜻하다. 그 가능성이 있는 원인은 지구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강암의 거대한 묻힌 블록이다. 하지만 달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암석 유형이다. 화강암은 형성되기 위해 물과 판 구조론이 필요하지만 달에는 이 두 가지가 없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35억 년 전 활동을 멈춘 화산의 잔재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잔여 마그마는 여전히 희미한 열을 방출하고 있다. 수석 과학자인 맷 시글러는 이 발견이 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지구에서 보는 것과 훨씬 더 비슷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는 2026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제기한다. 그 아래에 여전히 따뜻한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으로는 용암관들이 있다. 레이더 데이터와 고해상도 이미지는 달이 고대 용암 흐름에 의해 형성된 지하터널 네트워크를 품고 있으며 궤도에서 볼 수 있는 입구 구덩이가 전체 구조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동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들의 진정한 크기, 분포 및 구조적 무결성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갇힌 가스, 순수한 화산 퇴적물, 아니면 표면과 완전히 다른 온도 조건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전적으로 추측일 뿐이다. 미래의 아르테이무스 임무는 결국 이들을 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봉인되어 있다. 아르테이무스 2 승무원들은 또한 인류가 이 거리나 각도에서 결코 본 적이 없는 것을 목격했다. 달 궤도에서의 총일식. 오리온이 달 뒤로 사라지자 태양은 달의 원반 뒤로 미끄러져 사라졌다. 거의 54분 동안 총체가 계속되었으며 이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일식보다도 훨씬 더 길었다. 태양의 코로나, 즉 외부 대기가 빛의 후광처럼 펼쳐져 빅터 글로버는 이를 달 전체를 둘러싸고 있을 만큼 밝다고 묘사했다. 제레미 헨센은 총체 동안 태양이 달의 전체 경계를 비추고 있으며 달의 가장자리에서 독특한 지형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태양의 대기에 타오르는 흰빛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능선과 봉우리들. 헨센과 리드 위스만 모두 일식 동안 달 표면에서 충격 섬광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순간적인 빛의 폭발은 보호받지 못한 먼 쪽에 작은 유성체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
평가실의 과학자들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요청했다. 두 사람 모두 최소한 하나의 짧은 섬광을 보았다고 확인했지만 그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른 대기가 없고 말할 것도 없는 자기장이 없다. 그 표면과 우주의 완전한 폭력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미세 유성체, 모든 태양풍 입자, 모든 은하 우주 방사선의 폭발은 먼 쪽에 무엇이든 느리게 할 것 없이 치고 들어간다. 수세기 동안 지구의 관찰자들은 달 표면에서 짧은 빛의 섬광을 보고했다고 보고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간적인 빛의 사건들은 확인하기 전에 사라진다. 어떤 것은 유성체 충돌일 수 있고 다른 것은 정전기 먼지 기둥이나 내부에서 방출된 가스일 수도 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아르테미스 2 승무원들은 일식 동안 이러한 사건 중 최소한 하나를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가진 시간 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섬광이다. 가까운 쪽의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미션 동안 닫힌 눈꺼풀 뒤에서 신비로운 빛의 줄무늬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이는 은하 우주선의 고에너지 입자가 그들의 망막을 뚫고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노출은 짧았고 길어야 며칠이었다. 일부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이후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로 백내장을 발전시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한 방사선 관련 암 없이 긴 삶을 살았으며 이는 안심이 되지만 정확히 24명이라는 샘플 크기를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은 태양의 11년 주기에서 태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태양 최대기 동안 깊은 우주에서 열흘을 보냅니다. 이때 태양 입자 사건의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심각한 태양 폭풍은 몇 시간 내에 방사선을 거의 치명적인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리온 캡슐은 아폴로보다 더 많은 차폐를 제공하지만 초신성 폭발과 다른 재앙적인 사건에서 발생하는 은하계의 우주선은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우리가 만든 거의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우주의학연구센터의 설립 이사인 알렉산드라 스탄코비치는 깊은 우주 방사선을 인류의 탐험 범위에 있어 가장 큰 제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실험 약물 요법부터 식이 보충제, 방사선 저항 생물체에서 차용한 유전자 요법 기법까지 모든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의 자기 보호막 너머에서 몇 달 동안 살아남으려면 공학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이 답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된 아바타 화물은 승무원의 혈액 샘플에서 유래한 골수 세포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임무 후 이러한 세포가 깊은 우주 방사선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사진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통신 차단 동안 승무원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태양 입자 사건이 그 40분 동안 발생했다면 미션 컨트롤은 신호가 돌아올 때까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이를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리온은 비상 상황에서도 캐빈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장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압력 수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40분이 실제로 어떤 시간이었는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4명의 승무원이 대형벤 크기의 캡슐 안에 밀폐되어 6,160마일의 고체달 바위로 지구와 분리되어 있었고 고대의 폭력의 풍경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우리의 종이 생존할 수 없었던 방사선 속에 있었습니다. 신호가 돌아왔을 때 휴스턴의 미션 컨트롤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달의 지평선 뒤로 지구가 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창백한 파란 초승달이 회색의 분화구 바위 뒤로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사가 발표한 지구가 지는 모습이라는 이미지는 아폴로 8의 우주 비행사인 빌 앤더스가 1968년에 찍은 유명한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 사진의 거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구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먼 쪽으로 미끄러져가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쿠치가 그 순간을 기술적인 대화 속에서 선명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 관점을 가지고 집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구가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 다른 관점을 가지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비행 중 2개의 분화구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오리온 우주선의 별명인 인테그리티로 명명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2020년에 세상을 떠난 리드 와이즈먼의 아내 캐롤 테일러 와이즈먼을 기리기 위해 캐롤이라 불렀습니다. 이 분화구는 달의 가까운 쪽과 먼 쪽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밝은 점으로 어디를 봐야 할지 아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헨스는 단순히 달의 밝은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미션은 인류가 지구에서 가장 멀리 여행한 거리의 기록을 세우며 2,525,756마일에 도달했습니다. 오리온 우주선은 지구에 대해 시속 6863마일의 속도로 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전체 비행 관측 기간은 7시간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으며 대부분은 대역폭 제한으로 인해 아직 다운로드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이미지 세트는 2024년 4월 10번째 금요일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예정된 수륙 양용 착수 후에야 제공될 것입니다. 그 이미지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사는 분화구, 능선 및 고대 용암 흐름의 사진이 연구자들이 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태양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다음 미션을 어디로 보낼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실용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아르테미스 미션은 우주 비행사들을 달의 표면에 착륙시킬 것입니다. 승무원들의 지형 특징, 그림자 행동 및 표면 질감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착륙이 이루어질 장소를 알려줄 것입니다. 궤도에서 평평하고 안전해 보이는 장소는 훈련된 인간의 눈이 예상치 못한 장소에 그림자가 모이는 방식으로 포착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 쪽은 이미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직 논란이 없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의 창어 49 탐사선은 2019년 1월에 먼 쪽의 보나르만 분화구에 착륙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먼 쪽에 부드럽게 착륙한 것입니다. 이는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 달 너머에서 궤도를 도는 중계 위성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지구와의 라디오 연락은 먼 쪽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U-22 탐사 로봇은 달 멘틀의 광물인 올리빈과 피로크린을 발견하여 남극 분지의 충돌이 표면 아래 수백 킬로미터에서 물질을 발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중국의 착륙 미션은 더 나아갔습니다. 먼 쪽에서 샘플을 수집하여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이는 달에 숨겨진 반구에서 물질이 실험실 분석을 위해 처음으로 가져온 사례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샘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 쪽은 내부 태양계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라디오 침묵입니다. 인간 문명의 전자기 소음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차폐되어 있습니다. 모든 셀타워, 모든 방송신호, 모든 와이파이 라우터, 이 모든 것이 3,400km의 고체 바위에 의해 차단됩니다. 라디오 천문학자들에게 먼 쪽은 가장 조용한 청취 장소입니다. 그곳에 배치된 망원경은 지구의 이온층이 차단하는 30MHz 이하의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어 이전에는 결코 접근할 수 없었던 초기 우주에 대한 창을 열어줍니다. 여러 우주 기관들은 바로 이 이유로 뒷면에 관측소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달은 단순히 그 표면에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것보다 더 선명하게 나머지 우주를 들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달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6번 착륙하고 몇 군데 신중히 선택된 장소에서 암석을 수집했습니다. 모두 근면 안쪽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전체 달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하라 사막에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지구 전체가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뒷면은 진정한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너무 고대하고 손상된 풍경으로 인해 근면 안쪽에서 오래전에 용암의 덮개 아래 지워진 충격을 기록합니다. 너무 큰 분지가 달을 축으로 이동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지역 중력장을 왜곡하는 깊이 묻힌 금속 덩어리, 설명할 수 없는 열원, 밀폐된 용암관 근면 안쪽과 너무 다르고 두꺼운 지각은 위성의 냉각 및 고형화 기본 모델에 도전합니다. 글로버는 오리온이 뒷면을 정리하고 지구가 다시 나타난 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달이 단순히 하늘에서 지나가는 포스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장소입니다. 그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 사실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뒷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다시 쓰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다릅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화강암, 일치하지 않는 덩어리, 단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대칭, 수십억 년 전 그 장을 잃어버린 지각에 새겨진 자기 유령들, 아폴로의 지진계가 감지한 달의 진동, 여전히 죽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세상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얕은 진동. 뒷면이 주는 모든 답은 3가지 질문을 더 열어줍니다. 그리고 질문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있으며 시속 수천 마일로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태평양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반세기 이상 달의 숨겨진 얼굴에 대한 최초의 인간 관측을 지니고 돌아올 것입니다. 궤도 카메라와 처리된 데이터 세트에서 나온 정제된 버전이 아닙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68일을 보낸 해군 대위이자 시험 비행사인 빅터 글로버가 보았던 것은 인간이 진화하여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하게 만든 버전입니다.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며 우리는 그 실제 모습을 알아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